안녕하세요. 반도카메라 강남점 신하셀 매니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전에 라이카 영상이나 하셀블라드 제품들이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안내를 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온 이유는 하셀블라드의 후속 모델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X2D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1억 화소입니다. 가장 큰 키워드죠. 1억 화소. 기존의 907X나 X1D1, X1D2 제품들이 전부 다 이제 5천만 화소였는데 H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던 1억 화소까지 이 X 시스템에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존이랑 좀 달라졌던 부분은 화소도 있는데 이게 BSI 센서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색상이나 이런 컬러들을 좀 더 잡을 수 있게, 그리고 16비트 색상이랑 15스톱 다이나믹 레인지까지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1억 화소 좀 너무 무겁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센서적으로는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하셀블라드 하면 결과물이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 센서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을 또 활용을 해서 요즘 나오는 타 브랜드들도 많이 그 센서가 좋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채택을 해서 하셀에 맞게 적용을 해서 결과물들도 더 좋아질 수 있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요것도 많이들 기다리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빠르고 정확한 PDAF 포커싱 시스템. 이게 하셀블라드 X1D2 제품, 원 제품뿐만 아니라 2나 907X 제품이 컨트라스트 검출 방식으로 초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놀러가서 바다를 찍거나 하늘을 찍거나 아니면은 스튜디오에서 흰 벽을 찍거나 이럴 때는 좀 초점을 잘 못 잡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또는 노출이 너무 적은 시점 아니면 너무 오버한 시점에서도 초점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드디어 위상차를 도입을 해서 듀얼로 해서 잡을 수 있게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대 294개의 그 구역이 센서 표면에 분산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전보다 요런 표면이 넓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초점을 좀 더 정확히 잡기도 좋고, 이렇게 초점 분포도가 늘어나면 더 빠르게 잡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식은 신규 같이 발표한 38mm, 55mm, 90mm 렌즈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른 초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IBIS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많이들 물어보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1억 화소 모델이 나오면 요거에 대해서 손떨림 방지가 없으면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측 손떨림 방지가 도입이 돼서 7스톱까지 IBIS 기능을 통해 선명한 핸드헬드 샷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사진이 헤비해진 만큼 그만큼 기능적으로도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서 아마 우측 7스톱이면 한 8분의 1 정도까지도 셔터 스피드를 두고 찍을 수 있는, 핸드헬드, 삼각대 없이도 핸드헬드로 많은 장면들을 찍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좋아진 것 같고요. 다음은 신뢰성 있는 고용량 내장 스토리지인데요. 중형 카메라 최초로 X2D 백신은 최대 2370MB/s의 쓰기 속도와 최대 2850MB/s의 읽기 속도를 제공하는 1TB의 SSD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넉넉하긴 한데 외부 메모리 카드로 CF 익스프레스 타입 B 카드 슬롯을 하나를 사용할 수 있어서 외부 메모리 카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이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 자체가 빨라야 카메라에 사진이 저장되는 것, 이제 외부를 빼서 활용하실 때
저런 속도들이 빨라서 받쳐줘야 발열도 그만큼 적을 것이고 활용도 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좋네요. 이거는 로우로만 촬영할 경우에 이 X2D 모델 같은 경우는 약 4,600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하고요. JPG로만 촬영한 경우에는 13,800장까지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로우로 촬영을 할 때 배터리 하나당 대략 한 400장 정도 촬영을 하게 될 텐데 거의 한 11개 배터리를 갈 때까지도 이 내장 메모리로 버틸 수 있는 이런 좀 내장 메모리가 정말 좋네요. 이거는 좀 의아하긴 한데 아무래도 사용자가 고용량 카메라를 활용함에 있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하려고 이렇게 고용량을 픽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기존에 아마 샌디스크 메모리 카드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 타입 방식 자체가 이제는 CF 익스프레스 타입 B 형태로 바뀌면서 기존 X1D2나 907X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바디를 바꾸실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까지도 이제 바꾸셔야 될 일이 생기는데 저는 물론 제품이 나오면 좀 더 디테일한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메모리 카드를 추천을 한다면 저는 기존에 또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나 아니면 프로그레이드 제품을 쓸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정성 있고 유명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많이 권해드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CF 익스프레스 타입 B 제품은 타입 A 제품과는 호환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오해 없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단은 파인더 부분이 300만 화소대에서 이제 576만 화소대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확실히 뷰파인더가 화소수가 올라가면 좀 더 쾌적한 화질로 볼 수 있어서 파인더를 보면서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업그레이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EVF의 배율이 바뀌었는데 1.0배의 배율을 활용을 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크기의 동일한 피사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표준 65mm를 활용할 때 이렇게 동일하게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배율이 정말 1대1 배율이기 때문에 EVF 시야가 넓어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보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탑 디스플레이인데요. 탑 디스플레이는 원래 기존 X1D2에서는 상단에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그냥 민자인데 이번에 X2D에서는 탑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서도 배터리 잔량이나 충전 상태 아니면 셔터 속도, 조리개, ISO, 노출 보정 등 이런 다양한 값들을 상단 디스플레이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단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꼭 있어야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좀 더 로우 앵글 촬영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런 정보들이 위에서 보여지면 저는 꽃을 찍거나 좀 더 자세를 낮춰서 촬영하는 이런 로우 촬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저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터치는 안 된다고 하고요. 이게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 상단 디스플레이에서 현재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 디스플레이가 틸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틸팅 앵글은 40도랑 70도까지 단계별로 앵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우 촬영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데 기존에 아마 907X를 다뤄보신 분들은 어떤 원리로 좀 더 올라오게 되는지는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틸팅까지 된다라는 부분으로 후면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렌즈입니다. 렌즈는 간략하게 화각대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38mm, 55mm, 90mm 이렇게 세 가지 화각대가 출시가 됐고요. 조리개는 놀랍게도 세 개 다 2.5입니다. 이게 기존의 핫셀 H 렌즈들도 그렇고 V 렌즈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조리개가 좀 더 높은 편인데 이번에 핫셀블라드에서 X2D랑 같이 나오게 되는 렌즈들은 좀 더 조리개가 밝게 설정이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존의 90mm가 3.2 조리개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도 2.5 조리개로 좀 더 리뉴얼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렌즈 부분을 보시면 렌즈의 지금 이미지적인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외관의 경통이나 이런 각인 부분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렌즈가 나오게 돼서 이 중간중간에 빈 화각대가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이 렌즈들이 빈 화각대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좀 더 조리개도 밝아서 이 조리개가 밝은 부분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형 렌즈들이 좀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게 기존의 렌즈 외관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조절을 할 게 없었어요. 렌즈 외관에서는 조절할 게 없고 앞쪽에 필터 끼우고 후드를 끼우고 대부분 이제 바디에서 조절을 했었는데 이 기존의 렌즈 외관에도 다이얼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 포커스 링을 밀고 당기면서 외부에서 AF, MF를 바꿔서 조절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렌즈가 바뀌었습니다. 이 기존 렌즈에서는 MF, AF 방식이 어떤 식으로? 기존에는 바디에서 MF, AF만 조절을 해주는 버튼이 있고 기존에는 밖에 있는 링은 MF일 때만 조절을 해요. 그리고 이 심도를 좀 더 표현할 수 있게 중간중간에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거는 라이카 M렌즈 쓰시는 분들이 좀 익숙하시긴 할 텐데 이게 가까운 거리와 먼 거리에 해당 조리개만큼 어느 정도 심도 표현이 되는지까지도 표현이 돼 있어서 이런 외관도 렌즈를 보면서 찍으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컨트롤 링을 통해서 NA나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노출 보정까지 이 5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사용자 설정에 맞게 바꿔서 내가 많이 쓰는 설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표를 보시면 빈 화각대가 이번에 신형 렌즈들로 좀 더 채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료 아래쪽 중앙에 보시면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일단 렌즈 구경이 크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77mm까지 하던 이제 광각 쪽의 구경들보다 이 38mm 같은 경우는 얘가 72mm로 좀 더 구경이 작고요. 이 구경이 좀 더 작아서 이 이미지로만 봤을 때도 아마 대략 크기도 좀 작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래 보시면 심지어 무게도 거의 이 45p 렌즈가 320g인데 38mm 2.5 렌즈가 350g으로 거의 45p만큼 가볍습니다. 구경도 작고 가벼워서 아마 바디에 물렸을 때 좀 더 밸런스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뭐 망원 렌즈에 어쩔 수 없다지만 좀 렌즈가 무거워서 밸런스가 좀 앞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좀 가볍게 편하게 쓸 렌즈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5mm도 마찬가지로 얘도 372g으로 400g이 채 안 되는 무게이고 그 다음에 바뀐 90mm도 90mm는 타 렌즈보다는 좀 더 무겁네요. 551g. 그래서 좀 더 저 38mm 렌즈가 정말 라이트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경도 기존의 렌즈들보다 조금 더 작아져서 크기가 크기적으로 좀 작을 것이다. 요거는 실제로 렌즈를 저희가 데모를 받게 돼서 렌즈를 활용을 해보게 되면 한번 렌즈 후기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렌즈 소리나 셔터 소리나 아니면 이 렌즈의 외관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디 쪽입니다. 아마 앞에서 간략하게 보여드린 내용이라 이 표만 보시면은 이렇게 좀 달라졌구나. 기존의 센서 판형은 그대로 이대 화소가 올라갔구나.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14스탑에서 15스탑으로 올라갔구나. 그 다음에 ISO가 원래 기존의 최소가 100에서 64로 더 낮아진 ISO를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내장 메모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더 궁금한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직원분들이 좀 더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약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봤는데
기존의 새로운 렌즈들이 그럼 무조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 렌즈들이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강조되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외관적인 부분은 좀 있지만 다른 부분은 없지만 좀 더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름이 다를까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 기존에 바디의 펌웨어나 렌즈의 펌웨어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렌즈군들이 조금씩 AF를 잡는 속도도 펌웨어를 통해서도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렌즈도 추후에 펌웨어가 나와서 이런 속도들을 더 낼 수 있는 걸로 사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대로 나오면 한 번 더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말씀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X1D 1이랑 2는 사실 배터리가 같습니다. 다만 X1D 2가 될 때 배터리 암페어가 높아져서 좀 더 고효율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요 X2D 100C의 배터리도 기존의 X1D나 X1D 2의 배터리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디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배터리는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배터리 하나를 완충했을 때 몇 장까지 사용할 수 있냐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요거는 CIPA 기준에 따라서 완충이 됐을 때 대략 한 420장 정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좀 더 추운 날이나 이런 걸 리튬 이온 배터리 특성상 좀 더 적게 찍으실 수 있겠으나 대략 400장 정도 내면 1억 화소 카메라 치고는 저는 좀 더 생각보다 많이 찍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X2D 100C의 배터리는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까? 라는 문의가 있었는데 기존에 USB-C 포트가 들어가 있어서 요 기존에 들어있는 C 포트를 통해서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 타 브랜드의 USB-C 타입을 사용을 했을 때도 물론 그 케이블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케이블 중에 좀 더 이제 좋은 케이블 3.1 이상 지원이 되는 케이블을 쓰게 되면 이런 고속 충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X2D 100C에서 펌웨어는 어떻게 업데이트 합니까? 라는 문의가 있었는데 요거는 기존의 제품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바디에 메모리가 생겼기 때문에 바디 내장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시던 아니면 외부 CF 익스프레스 타입 B 요 메모리 카드에 기존 파일에서 다운받은 컴퓨터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저장한 후에 카메라 업데이트 메뉴로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기존의 방식이랑 똑같네요. 요것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H 또는 V 시스템 렌즈가 이 기존의 X2D 100C와도 호환이 되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X1D 2 같은 경우는 하셀에서 나오는 어댑터를 통해서 H 렌즈나 V 렌즈를 활용을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 X2D 모델도 기존에 사용하는 어댑터를 통해서 H 렌즈나 V 렌즈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는 V 렌즈 같은 경우는 많이 어댑터를 써서 사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H 렌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구경이 크고 군매수가 많아서 그런지 어댑터를 써서 요 1억 화소 모델에 물렸을 때 결과물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타사 렌즈가 X2D 100C와 호환이 됩니까? 라는 질의도 있었는데 요거는 하셀블라드 제품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이 전용 어댑터가 있지 않는 타 브랜드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자 셔터로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타 렌즈를 사용을 하실 때도 키폰이나 노보플렉스 이런 어댑터 브랜드에서 지원이 되는 어댑터를 사용을 하면은 이 전자 셔터, 아까 말씀드린 전자 셔터를 활용해서 타사 렌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보플렉스에서 나온 XM, 그러니까 라이카 M 렌즈를 요 X2D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껴서 아포 렌즈들을 좀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라이카 아포 렌즈들이 좀 해상력이 좋기 때문에 요 해상력 좋은 렌즈들이 중형 포맷에 왔을 때 물론 어느 정도 비네팅은 감수를 하겠지만 요 중앙부나 주변부의 결과물이 정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는 요게 제품이 나오면 제품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꼭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테스트 해보고 한번 결과를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X2D 모델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있었는데 기존의 X1D2 모델도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포커스 모바일 2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무선으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와서 편집을 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2D 모델도 이 포커스 모바일 2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기존에 활용하시던 것처럼 또는 기존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 이미지들을 불러와서 또는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X2D 모델도 X2D 100C 모델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PC 버전, 맥 버전으로 포커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결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요 제품이랑 다르게 많이들 문의하시는 부분이 하셀블라드 제품을 쓰는데 이제 포커스를 꼭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아마 JPG 파일을 활용하시기에는 굳이 포커스를 거치지 않아도 활용도가 좀 더 있으실 건데 이 하셀의 로우 파일을 사용하실 때는 이 포커스 프로그램을 거쳐서 한번 컨버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하셀 본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이 원본을 유지하면서 이미지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이 표들만 가지고 설명하니까 저도 많이 좀 답답하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 스펙 자료에 의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고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앞으로 더 생기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반도카메라 강남점 또는 반도카메라 충무로점을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을 디스플레이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같이 체험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도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렌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